그럼 현재 시간 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장의 낙폭을 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의 종목들은 또 어떤 걸 봐야 될지 하나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요. 이제 갈까? 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현대차랑 기아로 꼽아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현대차랑 기아를 사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러게 저는 한 2주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얘기했네요. 골드만삭스가 늦었네요. 네. 일단은 그동안 보면 자동차 섹터가 악재가 계속 나왔었죠. 반도체 부족, 뭐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뭐 일부 아산 공장이 잠깐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악재 영향으로 사실은 그동안 좋은 뉴스들이 좀 묻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좋은 뉴스들을 살펴보면 결국엔 미국의 지금 그 악재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3개월 연속 최대 판매 기록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대기아차 모두. 그래서 지금 보면 같이 합쳐서 MS도 뭐 한 1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예전에 한 10%가 최대치였는데 네. 한 1%가 더 올라왔다는 부분은 되게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동차주들 이번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그 악재가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주도주 안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대장 역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현대차, 기아 이런 자동차주들도 대장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좋을 걸로 보이고요. 네. 일단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이제 시작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다. 예, 일단 미국 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MS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투자 확대를 통해서 결국에는 모멘텀도 갖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어제 많이 빠진 이유 자체가 보면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판매량이 줄어들면서였는데 그게 이제 그 경쟁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경쟁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폭스바겐과 한국의 현대기아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경쟁사들이 그만큼 그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대기아차의 역할이 또 부각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뭐 향후에는 기대감까지 플러스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을 보려면요. 사실 국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중국이잖아요. 네. 워낙 판매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 안에서 마켓쉐어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전기차, EGMP 플랫폼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더 막강합니다. 현대차랑 기아, 골드만삭스는 사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건희 차장님, 2주 전부터 사라고 한 이건희 차장님 목표 주가 어디까지 봐볼까요? 일단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한 27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27만 원을 가고 나면 약간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가격대를 넘어서면 연초에 이제 28만 9천 원까지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길을 개척해놨던 부분이 있어서 27만 원 돌파를 하고 나면 조금 더 가볍게 30만 원까지도 가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램도 약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업이 된다라고 하면 전기차 부분에서 보고 있고요. 보수적으로는 27만 원 보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아가 더 매력적이다. 가격적으로 좀 더 밸류가 부담이 덜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희 사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기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매 호조가 되고 있고 내수에서는 그 외에도 이제 K8에 대한 그런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뭐 단기 호재는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내부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사실은 모든 기술이라든지 이런 로열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아는 이제 판매 금액의 일부를 항상 현대차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현대차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이제 갈 수 있다, 시작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러한 IT라던가 자동차주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되면은 주도주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종목군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팔아야 될까? 한번 여행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어고요.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 여행주 이야기 많이 했어요. 워낙 주가 성적이 좋았기 때문인데 네.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랑 또 현대차가 갈 때가 되면 얘들만 가거든요. 네. 많이 오른 종목은 쉴 수 있거든요. 이 휴식이 길어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 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이런 것들 지금 보면 5월 초에 대안주로 많이 떠올랐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예, 그때 이제 5월 초라고 생각해 보시면 5월 더하기 6개월을 하면 11월이죠. 그러면 11월 달에 뭐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게 되면 뭐 여행을 하지 않겠나.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되면서 좀 주가가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뭐 실적이 올라온다든지 뭐 숫자가 보인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 급등 후에 조정 국면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을 5월 달 초에는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지금 이제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주도주로의 회기로 당분간 약세가 좀 예상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대안 역할을 했던 여행항공주의 그 주도주 자리는 살짝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다 오르고 나서 이야기하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워낙 핫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저희의 고충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투어를 포함한 여행주들이 쉰다면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 팔아야 될지 가격 전략 그리고 또 이 종목을 다시 사고 싶다면 언제쯤 보는 게 좋을지 전체적인 좀 틀 좀 잡아주세요. 이미 이제 여행주나 뭐 항공주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참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이 먼저 시작하고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이제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투어가 더 좋았죠. 이제 뭐 어차피 대장주기 때문에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향후 기대감이 이미 좀 반영돼 있어서 주가는 좀 쉴 가능성이 높다. 뭐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매도 근데 조정폭이 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저 같으면 아마 제가 갖고 있으면 매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8만 원 이하로 다시 온다라고 하면 다시 재매수 기회로 삼아서 그때 다시 한번 보셔도 그러면 이제 그게 보통 뭐 이번 달 말이나 뭐 7월 초다라고 보면 또 이제 내년을 보고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건희 사장님은 지금 여기서 더 오른다 한들 일단은 좀 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관망할 때다라면서 8만 원 이하에서 다시 하나투어를 매수 고려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엔터도 한번 볼게요. 네. SM 일단 팔아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꼽아봤는데 SM은 최근 뭐 엔터주들은 좋았지만 그 안에서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설, 그 카카오 네이버로의 매각설 때문에 더 많이 아웃퍼폼했거든요. 최근 이 SM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근데 뭐 인수설이 나와서 급등을 했죠. 사실은 뭐 5월 말경에 나와서 지금 5월 중순부터 나와서 지금 계속 올랐는데 네. 그 뒤로 후속 보도가 안 나오고 있고 뭐 확정된 사실들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이제 뚜렷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쉬어야 되는 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급등을 했다가 오늘 바로 이제 그 가격에서 이제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강하게 이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아직은 뉴스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겠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조금 이제는 좀 쉬어야 될 타이밍이지 않겠나 SM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쉴 때가 됐다. 근데 그 엔터주들 보니까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콘서트들이 다 문을 닫았을 때 유튜브라는 채널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벌어냈고 포스트 코로나 하면은 저도 가고 싶은 게 사실 콘서트거든요. 막 방방 뛰면서 소리 지르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럼 엔터주들은 다시 한번 여기서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긴 더하기 빼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엔터주가 포스트 코로나의 수혜가 될 거라는 건 예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고 그렇죠. 뭐 이제 주요 가수들이 투어를 뛰고 이렇게 해외 하면 투어 이제 나가셔야죠. 네. 좋아지겠지만 그만큼 비용도 나가겠죠. 아. 예,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비용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수익을 거뒀던 부분들이 아, 또 그러네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오프라인 수요가 많아지면 온라인 수요는 또 조금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 보면 생각보다 실적은 확 점프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 시기에도 실적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하기 빼기에서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주가는 이미 그것들을 많이 반영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엔터주들이 주가가 좋다가도 특히 이제 뭐 대장인 그 빅히트 하이브도 잘 못 가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가는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걸 생각 못했네요.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인터넷 유튜브라던가 플랫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나갔다는 장점도 있었던 엔터주였는데 우리 찌아유님이 다른 엔터주를 갖고 있는데 팔아야 할지 참 고민이네요 라고도 글을 올려주셨고요. 운동 전문가님은 비용만큼 티켓 비용을 받으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라고도 질문 올려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그리고 SM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쭉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뭐 비용 부분은 이제 모바일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모바일이나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그 투어를 하면 제한적이죠 인원이. 예, 그러면 더하기 빼기 뭐 어떻게 온라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장소의 제약이 예,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네요. 한번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갈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 분장이나 의상까지 하면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YG나 뭐 SM이나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YG 차트를 좀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SM도 지금 주가는 이제 M&A 이슈까지 붙으면서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SM은 이익 실현을 좀 하셨다가 오히려 4만 원 밑으로 빠지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이제 뉴스가 나온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카카오가 진짜로 인수를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이제 SM도 뭐 새로운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 좀 이제는 좀 멀리서 바라봐야 될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19가 좀 끝나고 나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여행이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공연장 가고 싶은 게 그렇게 기다려지거든요. 일단은 엔터주들 그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팔고 나서 다시 접근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백신 여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제 주변에도 어제 최현동 매니저님도 백신을 맞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도 실제로 이렇게 자녀 백신 맞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늘은 또 보안주들이 가장 핫했죠. 일단 이제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뭐 디지털 화폐, 뭐 백신 여권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그게 다 결국에는 보안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네. 그게 다 지금 보면 블록체인 기술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위변조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기술로 블록체인이 쓰이는 거고 이제 가상화폐랑은 전혀 관계 없는 거고 기술만 그렇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보안 업체들이 이쪽에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 라운시큐어라든지 뭐 K사인이라든지 뭐 아이크래프트, 케어랩스, 뭐 SGA 솔루션스 뭐 이런 것들 이제 크게 보면 보안주들이 좀 시가총액이 작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보안주가 같이 좀 움직였다 그것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뭐 가상화폐도 그렇고 블록체인 기술도 그렇고 백신 여권도 보안이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그 단가도 낮고 네. 시총도 작다 보니까 변동성 때문에 흔들리더라고요. 이 보안주들의 실수혜가 있을지 한번 K사인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게요. 지금 오늘 이 기사 중에 삼성 SDS가 뭐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 입찰을 하면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면서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 이제 백신 증명서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쓰이고 있고요. 지금도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한 2번 맞으신 분들은 그 관련된 서류나 이런 것들 모바일로 주죠. 네,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이 백신 여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결국에는 CMO랑 이런 것들은 다소 조용해졌지만 너무 조용해요 생각보다. 뭐 당연히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백신 보급이 거의 다 주요 국가들은 됐고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도국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그 진단 키트를 생각해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진단 키트 한참 많이 쓰일 때 오히려 주가는 빠졌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번 더 백신을 뭐 더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백신 관련주들은 좀 모멘텀이 좀 약해질 수 있고 오히려 뭐 국내 개발주들은 좀 뭐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K사인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따라붙기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을 단타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K사인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장중에 9% 넘게 급등했다가 현재 1.12% 상승하고 있는데요. 보유자분들 그럼 다시 덜고 재도전할까요? 일단 지금은 팔아놓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보면 이게 아직은 뭔가 확정된 게 아니고 보시면 대부분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전체 군을 형성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진짜 이제 옥석 가리기도 진행이 될 거고 그러기 그 전에 한번 전체적인 조정을 한번 오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접근하시는 게 나올 뉴스는 이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보셨다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사인 외에도 뭐 드림시큐리티 오늘 급등했는데요. 이 종목은 잠시 후에 달릴까 말까 해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사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